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연습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시산표 등식으로 만든 것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이 아니죠. 기초자본이라는 거. 그리고 총수익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식이 맞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말부채, 기초자본, 그 다음에 총수익 여기까지 맞죠? 순손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순이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 결국 기초자본에서 총수익, 총비용을 차감한 단기 순이익이 있으면 기초자본을 더하시면 기말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이렇게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첫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것은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 작성하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여기서 단기 순손익, 단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에서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작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금액물입니다. 즉 차변계하고 대변계가 틀릴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보시면 틀린 금액을 같이 전개했대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죠. 1번 같은 거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차 반대로 전개했대요. 이것도 금액 오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기를 아예 누락했어요. 아니면 두 번 전기했어요. 이럴 경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없거나 아예 두 번 된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계는 동일합니다. 이것도 찾아낼 수 없어요. 근데 대차 어느 한쪽에 전기를 누락했대요. 그러면 금액 오류가 나타나죠.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집합손익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집합손익 계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변에는 수익이 찍게 되죠. 차변에는 비용이 찍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본의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이것은 자본의 미처리 결손금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대변에 대체한다. 맞는 편이죠?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1, 2번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잔액을 손익 계정에 대체한 후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죠. 결국 각 수익과 비용 계정은 제로가 된 상태에서 집합손익 계정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맞는 편이고, 네 번째, 손익 계정의 잔액을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실의 계정에 대체한다. 이게 잘못됐죠. 자본의 미처분 이익이익금이나 손실일 경우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대체된다고 표현해야 되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주관식 보시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써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총 매출액 3,500만 원, 그리고 매출 애누리하고 한입, 그리고 매출 할인이 있어요. 이것을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3,500만 원에서 매출 애누리 외 40만 차감하면 3,460만 원이 순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순매출액. 그리고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1,800만 원에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한출 55만 원을 차감하면 1,745만 원이 순매입액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품 티켓형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그리고 단기 순매입액 1,745만 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45만 원. 보이시죠? 그럼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 1,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게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시산표를 작성했대요. 차변학기는 49만 1,200원, 그리고 대변학기는 58만 8,2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시산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개가 지금 안 받죠. 근데 단기 중 소모품비로 지급한 4만 5천 원을
복리후생비로 기재했다. 이런 것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금액적인 오류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시산표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 여기서 기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23,500원을 대변에 잘못 기입했대요. 그러면 대변을 줄이시고 차변을 늘리셔야겠죠. 그리고 상품 재고 5만 원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시산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차변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시산표에 올바른 합계금액, 그러면 차변계를 더해 보십시오. 56만 4,700원. 대변계도 56만 4,700원 되는 겁니다. 이게 일치돼야지 정확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의 올바른 합계금액은 56만 4,700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4월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러면 재고자산 T계정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금액이 얼마? 재료죠. 기말이 얼마? 20만 원 증가됐다 했으니까 기말 20만 원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270만 원으로 매출원가의 20%를 가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으로 270만 원을 1.1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원가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1.1을 곱하시면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하시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225만 원이죠. 따라서 매출원가는 225만 원. 결국 문제에서 당기 매입 금액을 구하는 문제죠. 2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됐을 경우 추정 후 당기순이익은 감자 차익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매도 가능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자 비용 과대 계상됐대요. 과대 계상됐으니까 이자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플러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당기 투자 자산 처분이익이 과대됐대요. 결국 이익이 과대됐으니까 줄여야겠죠. 마이너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어요. 10만 원에서 출발하시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상 ABC에 들어갈 금액의 합계액은 결국 여기서 보시면 차변 잔액은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차감하는 겁니다. 대변 잔액은 대변 합계에서 차변 합계를 차감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금 보시면 대변 23만 원이고 잔액이 만 원이에요. 결국 차변 합계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5만 원이 되는 거죠. 25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마찬가지죠. 31만 원하고 여기 B. 그러면 얼마? 33만 원 돼야 되죠. 33만 원에서 31만 원 차감하니까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채는 반대죠. 지금 차변 합계가 11만 원이에요. 지금 잔액은 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변 합계 얼마? 12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 요 세 개를 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돼 있죠. 법인세 비용. 여기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접대비,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기부금. 근데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죠. 법인세 비용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 비용인데 매도 가능 증권 QC 지출할 때예요. 이것은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외 수익이니까 플러스 해갖고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매출 총이익을 구해보세요. 매출액 3억에서 매출원가 2억 천이니까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판관비를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판관비, 접대비하고 광고비 합치면 4천만 원이죠. 따라서 영업이익은 5천만 원.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어떤 겁니까? 당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요거죠. 여기에 영업의 비용 기부금 1,000만 원 차감하면 4,243만 원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